자, 이번 시간에는 가을에 태어난 간목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인데요. 자, 일단 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가을, 계절이라는 자체는 이제 전번에도 쭉 얘기해 왔지만, 계절은 첫 번째 부모 자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을 자체를 의미하면 이런 거 있죠. 풍성한 거죠. 거두는 시기, 수확하는 시기이고 먹을 게 많은 어떤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곡백과 풍성한 계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게 부모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소속된 환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먹거리가 많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본질적으로. 그게 간목일간이든 을목일간이든 어떤 일간이든 상관없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먹을거리에 대해서 질 수 있는,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물론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넣느냐 아니면 풍성한 거를 그냥 지켜만 보느냐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일간에 따라서 가을이라는 계절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각자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은 간목 일간이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자, 일단 간목 일간이 가을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간목 일간이 신유술월에 태어난 거죠. 그러면 신유술이면 일단은 이제 뭐 십성으로 얘기하면 지지 자체가 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평관이고 정관이고 여기는 재성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일단 십성적 관점은 일단 제끼고요. 자, 일단 12원성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절지가 되죠. 절지고 태지고 양지가 되죠. 자, 간목일간이 절지라는 부분을 맞이하고 태과 양이라는 속성을 갖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뜻을 자기 방식대로 펼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미약한 기운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주어진 조건, 물론 그게 이제 관성도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냥 행하는 형태에서 뭔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간목의 개념을 큰 틀에서 두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간목의 큰 형태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전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간목은 동양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동양목은 집 지을 때 용마루 대들보로 쓰는 나무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양목이라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간목은 두 번째 용도가 뭐가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이 상록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목 자체를 어떤 물상적으로 표현할 때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동양목이라는 말과 상록수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제 요 자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빨리 그냥 정리를 하면요. 동양목은 가을과 겨울의 나무를 동양목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고, 상록수는 봄이라는 계절과 여름이라는 계절에 말하자면 간목일간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건데, 여기서 그냥 최종 정리만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동양목은 말 그대로 내가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 쓴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의 희생양이 되는 거죠. 이게 만족해 하면 희생양이지만 내가 거기 쓰임새가 바로 어떤 거예요? 다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하나의 집 지은 보조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기둥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집이 주인공인데 내가 하나의 거기에 쓰임새가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직장 조직에서 나의 역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담당하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회사의 조직에 뭔가 역할적 요소를 하는 거를 동양목의 개념인 거고, 이게 바로 신유술 해자축. 그러니까 가을은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이제 임묘진,
사오미가 되겠죠.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간목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상록수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래서 동양목은 직장 조직이라는 자체에서 자기 뜻을 펼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록수는 뭐예요? 상록수는, 자, 내 스스로 독약청청하는 거죠. 스스로 풀고 풀러서 뭔가 그 자체를 뽐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 잘난 맛에 산다는 거죠. 이제 봄, 여름, 나무는 결국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직장 조직이 아니겠죠? 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소속된 공간적 요소를 즐기는 게 아니라, 학문적인 입장을 어떤 자기만의 주관성을 가지고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뭐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론 이제 인문학 쪽에서 연구할 수 있지만 공학이라든지 뭐 이과 계통에서 어떤 그런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그쪽의 학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구조적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은 주로 이제 어떤 소속되어진 공간을 찾아간다라기보다는 자기 역할 자체를 중시하는 형태에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유술 해자축은 여기죠. 동양목으로서의 역할을 찾아가는 어떤 그러한 어떤 계절과 간목일 간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요? 가을은 이제 숙살의 시기라고 얘기하죠. 숙살, 그렇죠? 숙살이란 말은 사실 무시무시한 말이죠. 가을의 서리가 숙살하는 거죠. 모든 생물을 그냥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을의 시기는 사실은 풍성하지만 어떤 거예요? 삭막하죠. 인간들의 눈, 사람들의 눈으로는 단풍 들고 멋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모든 어떤 식물들은 이 시기에 어떤 다음 해를 바라보면서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겨우 뿌리만 살아남는 형태로서 존재감을 갖고 가는 거죠. 인간의 눈에는 그게 아름다움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자, 이 자체가 바로 이제 가을의 계절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을은 특히 이제 간목일간에게 신월은 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지는 어떤 거예요? 절지는 절처봉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절에서 생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끝이면서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끝이면서 시작이다라는 것은 극단성을 얘기하죠. 그렇죠. 끝과 시작은 극단인데 함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도 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끝이 시작이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사실은 끝에서 시작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전환점의 계기가 굉장히 강력한 건데,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야 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참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많이 있죠. 정말 죽고 싶다라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 실질적으로 정말 죽기 위해서 나 이제 죽어버릴래 죽기 위해서 한강을 갔어요. 뛰어들기 위해서 갔는데 한 줄기의 빛을 보는 거죠. 뛰어내리는 순간 아차 내가 할 게 남았구나. 뛰어내리러 갈 때와 돌아설 때는 이 힘은 결국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뛰어내리기 직전과 되돌아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간발의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힘의 작용력이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 거기서 죽는 순간의 깨달음에 의해서 새로운 나의 역할을 찾음으로 인해서 뒤돌아서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완벽하게 변해 있죠. 그로 인해서 결국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런 형태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삶은 죽음 앞에서 시작한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듯이 절지라는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신일간 같은 게 갑신일주가 있잖아요. 갑신일주는 항상 보면 그런 어떤 그 절벽 끝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같죠. 그런 부분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삭막해 보이기도 하지만 간절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맛은 좀 떨어져 보이지만 항상 인생 자체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갑신일주가 그런 특성을 드러낼 수 있고, 갑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태지가 되죠. 태지. 이 태지는 일단 생명력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불안한 형태지만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갖는 거죠. 12신살로는 제살이라고 그러는데, 제살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일종의 이제 그 박일호 선생님의 적장. 그러니까 여기서 묘가 대장이라면 여기는 적장이 된다라 그래. 그러니까 적장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지 자체는 불안하지만 뭔가 큰 꿈을 꾸는 시기라는 어떤 형태로 얘기할 수 있겠고, 양지는 떠받들여지는 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가을이 절지라는 절초봉생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적인 부분이 결국은 새로움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의 공간적 요소가 가을이라는 시기에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갑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났거나 갑목일간이 갑신일주일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댓글에 보면 댓글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잠깐 제가 댓글을 보니까 오양종기 부종세가 어떤 계절과 어떤 의미로 쓰여지나요?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잠깐 누가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의미예요. 양일간들은, 그러니까 기에 종한다는, 월지에 종한다는 의미인데, 월지에서 모든 거를 자기 뜻을 펼친다라는 어떤 종기. 그러니까 모든 일간이 월지 계절에 자기 뜻을 올인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래야만이 자기 뜻을 제대로 펼치는 거다. 양일간은. 자, 월지는 어떤 의미죠? 월지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공간이고 영역을 얘기하는데, 갑목일간이 예를 들어서 일지라든지, 그러니까 갑인일지다, 아니면, 옷이다, 그러면, 일지나 시지에서 자기 뜻을 펼친다라는 거는, 양일간으로서 역할적 요소가 이미 상실된 거다라고 일단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갑목일간이 쫓아가는 영혼은 결국은 양일간으로서 역할 자체가 부실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일간들은 계절에서 자기 뜻을 펼쳤을 때 온전한 뜻을 펼친다라는 관점이 오양종기 부종세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목일간이 봄에 태어났거나 여름에 태어났거나 가을에 태어났거나 겨울에 태어났을 때 그 계절의 의미에서 자기 뜻을 펼쳤을 때 온전하게, 특히 양간들은 갑목일간뿐만 아니라 다 양간들은 그런 의미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음간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음종세 무정이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갑자기 이제 댓글이 생각나서 좀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절초봉생은 자, 끝이 있고 시작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라는 거는 변화가 많은 거죠. 변화가 많다는 건 어떤 겁니까? 힘들죠. 끝과 시작을 반복한다라는 거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이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도 기존에 살던 곳에서 끝내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거니까 시작이 되는 거죠. 이사 참 힘들잖아요. 새롭게 정리하고 이삿짐 싸는 것부터 시작해 정리하고 또 이삿짐만 옮기는 게 아니라 마음도 옮겨야 되잖아요. 또 환경에 대한 적응 필요하고 참 어려운 거죠. 다 그게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던 일을 마치고 갑목일간이 다음 해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하던 일이 또 막혀서 끝내야 하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이 가을이라는 시기에 갑목일간이 접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관점. 그래서 고통의 시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갑목일간이 부침이 좀 심하겠죠. 끝과 시작을 자꾸 가져가야 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목일간은 이제 특히 신유술, 가을에 태어난 갑목은 지지의 사오미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우는 순행해야 된다. 자,
순행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신유술 됐으면 이제 해자축으로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자축, 그러니까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역행하면 거꾸로, 사옴이 이렇게 흘러가면, 거꾸로 올라가면 이제 결국 간목일간 역할 자체가 힘들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대우는 순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천간은, 자, 간목일간의 음권의 영역이죠. 천간은 뭐가 있냐면, 무토라든지, 자, 무토나 병화나 경금이 없는 게 좋습니다. 자, 무토나 병화나 경금은 양권의 영역의 천간이죠. 자, 일단 무토는 이 가을에는 지력이, 실적이 말해 무토는 하나의 토의 기능이니까 지력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간목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토가 이 신유수로 태어나는 건 의미적인, 물론 양권의 영역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유수로는 지력이 감소되어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는 당연히 양권의 영역에 주재자 역할을 하는 어떤 기운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안 좋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계절을 보지 않고 간목일간이 병화를 보는 건 무조건 목화통명으로 보는 형태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일단 이 병화 자체는 그래도 임묘진월에 간목이 병화를 보는 건 나름 괜찮은 여수로 볼 수 있으나, 신유술의 간목에 병화를 보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간목에게 죽음을 재촉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왜 죽음을 재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자, 간목일간 가을에 빛이 이 천간에 비춰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잎과 가지에 빛과 열을 주는 거는 잎과 가지가 무성해질 수 있죠. 그럼 당연히 간목일간은 그나마 힘이 없는데 뿌리가 더더욱 약해지겠죠. 그래서 간목일간이 가을에는 병화가 결국은 뭐냐면 간목일간의 죽음을 재촉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은 자, 을목과 서로 상생하는 기운이죠. 그리고 당연히 을목에 도움을 주는 기운이지 간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론 당연히 이 자체가 칠살의 기운이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을목과 서로 상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그래서 무토, 병화, 경금은 결코 간목에게 가을의 간목은 절대 좋은 기운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간에 있어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천간에 그럼 있어야 좋은 건 뭡니까? 있어야 좋은 건 뭡니까? 충분히 아시죠? 음의 영역의 글자죠. 갑, 정, 기, 신, 임이죠. 이게 이제 음의 영역의 천간의 글자인데, 자, 여기서, 자, 일단은, 자, 임수는,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좋죠. 왜 좋냐라는 거 얘기한다면, 임수는 이제 검은 구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검은 구름은 간목을 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검은 구름은 용이 승천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기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해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있으면 해수를 만나는 건 또 좋다. 해시에 태어났거나 이러면 또 간목에게는 또 더더욱이나 좋은 어떤 그런 기운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토는 같은 음권인 기토는 보배토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간목에게. 그 다음에 정화는 지지에 따뜻한 온기를 주기 때문에 이제 생명력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을 해서, 특히 이제 정화는 지지의 어떤 영양적 요소, 일종의 따뜻함, 일종의 열을 의미하는 기운으로 주죠. 병화는 빛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지지에 따뜻함을 주기 때문에 뿌리를 보호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신금이죠. 신금.
신금은 이제, 신금은 정액이라고 하죠. 정액. 그래서, 이 정액이 어디서 나왔죠? 간목에서 나왔죠. 또 간목은 또 정액이 되죠. 이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되돌아가는 일종의 그냥 서로의 미래, 서로에게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기분이죠. 그래서 당연히 간목이 예뻐야 신금, 정액도 좋아지는 거고 정액이 좋아야 당연히 간목. 씨앗은 좋은 종자, 좋은 씨앗은 좋은 꽃을 만들고 좋은 나무를 만드는 거죠. 또 좋은 나무는 좋은 종자를 만들고요. 그래서 간목과 신금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서로의 미래의 모습을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식간론에서는 전번에도 얘기했지, 식간론에서 목곤쇠편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예리한 칼날로 이제 나무를 쪼갠다라고 그래서 아주 안 좋게 보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죠. 그게 식간론, 중국 고서에는 식간론의 개념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론들이 많이 부딪혀요. 근데 또 십성론은 어떤 겁니까? 십성론은 정관이잖아요. 또 십성이 정관이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원리적으로 어떤 그런 관계, 같은 의미에 의해서 서로 간에 어떤 신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정핵, 그러니까 좋은 씨앗이고 좋은 나무, 좋은 씨앗에서 좋은 나무가 나오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씨앗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의 간목은요, 가을의 간목은 그 다음에 득목, 득수 하는 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득목은 임목이죠, 임목. 자, 임목, 득목, 그 다음에 득수는 해수죠. 자, 임목과 해수를 만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목, 물론 당연히 이제 뿌리라는 의미적 요소로도 얘기할 수 있죠. 뿌리라는 자체, 왜냐하면 간목일간이 신월이나 6월에 수월에 태어나면 뿌리가 약하니까 뿌리라는 의미적 요소도 있지만, 그래서 간목이 사주에 어떤 득목, 득수, 그러니까 인목이나 해수의 어떤 그런 기운을 득하지 못하면 간목일간은 어디 가든 자신의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간목일간, 가을에 태어난 간목일간에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뭐, 나름대로 이제, 어떤, 갑을, 이제, 봄, 여름, 가을까지 했는데, 뭐, 중복적으로 봄부터 보신 분들은 중복된 내용도 있고, 또 새로운 내용도 있고, 물론 다음,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에 태어난 간목에 대해서 할 건데요. 뭐, 토탈적으로 또 정리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